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선 패배 직후에 민주당은 현재 집단 광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국 사태가 됐거나 윤미향이 됐거나 추미애가 됐거나 관련돼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재보궐선거까지 패배하고 대선까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살리고자 했고, 그리고 이재명 고문 또한 마찬가지로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시킨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더 커졌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즉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 때문에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애물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검찰만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 전부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민주당, 이 민주당이 어떤 오판을 내린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일단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내부 갈등 없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두 사람을 꼽아라. 첫 번째가 당연히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겠고, 두 번째가 당연히 당대표였던 송영길입니다. 심지어 송영길은 당의 혁신을 위해서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했었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선에는 불출마하더라도 서울시장에는 출마를 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죠. 송영길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었죠. 송영길,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게 당의 혁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박지원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뜬금없이 누구를 저격을 하냐? 이낙연에 대해서 대선 패배에 책임을 물어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린 거죠. 자기는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심지어 당대표도 아니었는데 무슨 놈의 자기한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냐. 그리고 이낙연은 출마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떠나가지고 자숙하겠다라고 했었죠. 어떤 측면을 생각해보든지 간에 이낙연한테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재명계가 이낙연을 희생제로 써가지고 다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해먹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거를 친문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송영길이 살아야 이재명이 산다. 이거를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가 컷오프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날 새벽에 전화를 돌렸죠. 그리고 그 결과 컷오프가 이틀 만에 철회가 됐고 결국에 송영길이 후보가 됐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상 이재명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국이가 분명히 6월달에 등판이 없다라고 했는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서 송영길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이재명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 같아요. 송영길의 지역구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재명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고, 그게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의 사냥개라고 불리는 현근택입니다. 현근택이가 이번에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을 지키겠대요.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출마하겠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된다면 자기들을 둘러싼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 뭐밖에 없는 겁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번에 검수완박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30일 검수완박 중에 한 가지인 검찰적법 개정안이 결국에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는 6개 중에서 부패랑 경제 2가지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미 법안 상정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가오는 3일날 처리할 예정이죠. 그리고 3일에 마찬가지로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사개특위를 통해서 사실상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집단 광기를 부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절망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수완박 중재안 자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우선 일단 이번에 검찰정법 개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2가지로 남게 되었죠. 저 2가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다음 같은 기사도 나왔었죠.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해서 부패 사건인 대장동은 수사가 가능하다. 사실 그런데 저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검수완박 부칙에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으로
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권 6가지 중에서 경제랑 부패 2가지는 남아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건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들은 일단 경찰로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담당한다 그래서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번 대선 기간 내내 솔직히 검찰이 마음만 먹었다라고 한다면 남욱의 증언이 됐거나 수만 가지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대장동 사건을 더 열심히 수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었죠. 그런데 그에 반면에 경찰은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꽤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 바로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한창 일전에 논란이 됐던 해경군 김씨 사건 기억나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씨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저때 당시에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가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말을 쏟아냈던 해경군 김씨가 정말로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결론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감히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는커녕 경기도지사조차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상 검찰이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뭡니까? 경찰은 그때 당시에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결론 내렸었거든요.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미 진작에 검수완박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해경군 김씨는 재판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구속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더 강해졌다. 정말로 이재명계가 원하는 것처럼 경찰이 그렇게 순순히 따라줄까요? 정말로 이재명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로 또 잘 보여주는 게 김혜경 씨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 법카 의혹입니다. 놀랍게도 경찰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채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은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검찰만 그런 수사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냐? 경찰은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처럼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의 예상이 또 어떤 식으로 벗어나게 될지 저 집단 광기의 끝이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